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샅샅이 알아보는 여론택배 시간입니다. 무릎을 아프게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의 소유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리의 배추도사 예.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배추도사의 맞수 양지열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배 소장님 네, 대선 후보들 지지율 이것부터 좀 최신 거 좀 따끈한 거. 예. 네 이번 주는 뭐 여론조사 발표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추세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두 개의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Y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 13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 32.4%, 예. 윤석열 후보 45.6%, 윤 후보가 13.2%포인트 앞서는 결과입니다. 심상정 4.9%, 안철수 4%, 김동연 전 부총리 1.1%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어서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지난 13일, 1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번에는 양자 대결입니다. 윤석열 후보 52.7%, 예. 이재명 후보 34.8%로 나타났습니다. 와, 여기도 격차가 크네요. 네. 오, 자. 그러면 저번에 우리 두 분과 얘기 나눌 때 윤석열 후보 컨벤션 효과 얘기를 했었는데 자,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 컨벤션 효과만 가지고는 얘기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뭐 컨벤션 양 효과 변호사님? 이후에 네네. 어찌 보면 이제 그 흐름이라고 할까 이거를 윤석열 후보처에 잘 유지를 했다라고 보이겠죠. 왜냐하면 제일 이제 그 경선 과정을 뒤집어봤을 때 어찌 보면 이 경선 이후에 극복해야 될 관건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 홍준표 후보 문제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후에 홍준표 전 후보가 되나요? 이제 전 대표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예. 하여튼 과의 갈등이라든가 별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곧장 선대위 구성 문제로 얘기가 되면서 옮겨가면서 예. 물론 그 안에서도 원만하게 다 모든 게 이루어졌지는 않지만 누구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누가 뭐 김종인 예를 들어 전 위원장이 들어갈 것이냐, 예. 뭐 이준석 대표는 저기 뭐 앞으로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일부 삐걱거리긴 했지만 그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식으로 삐걱거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잡음이었던 거죠. 자연스러운 네, 공사 현장에서 소리가 네. 나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는 저쪽에서 뭔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컨벤션 효과를 더 이어서 조금 더 올리는 그런 효과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선거에서는 뭐 사람이 어떻다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감안되어야 될 사안인데 예. 더 중요한 거는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로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도입니다. 구도가 뭐냐면 이 대선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뭔가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특별한 이슈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 네. 그냥 이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 여론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예. 거의 정권 유지 여론이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정권 교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지금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지지율을 더 얻기 위해 발부동을 쳐도 지금 현재의 정권 유지 정권 교체 이 비율이라면 이걸 못 벗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이 구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지율 박스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도 그랬지만은 뭐 기민함이 부족하다. 이제 선대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선대위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먼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예. 그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40% 되는 유지해줘야 후보에게 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3대 지표입니다. 선거는 3대 지표가 사실상 결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건 뭐냐면 이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후보 지지율이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는 낮고 부정평가가 높으면
여당 후보로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이걸 따라가는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여당도 기민한 대응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대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더 스마트하게 움직여야 돼요. 예. 그래야 후보를 견인해 줄 수 있는데 지금 180석, 170석 가까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도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건 뭐냐. 경부요. 경제 예. 뭔가 지금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있더라도 기민하게 경제 정책을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마지막 요는 뭡니까? 예. 요소수가 요소수. 아직도 잘 안 구해져서 예. 오핀에서 들어가야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저 저 선대위 문제 양 변호사님 의견 주십시오. 물론 이제 배준상 소장이 얘기해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를 생각을 해보면 비근한 예로 뭐 그렇게 정권 교체나 정권 유지냐가 꼭 정답만은 아닌 거고요. 만약에 정권 교체와 유지만 가지고 결정을 한다면 후보들 뭐하러 뜁니까? 의미 예. 없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역대 대통령이 임기말로 따져본다라면 이만큼도 높은 지지율 유지하는 대통령도 없어요. 네,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정권 교체라든가 현재 여당이라든가 정부에 받고 있는 지지율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다른 이슈들을 만들어내지고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시선을 이재명 후보 쪽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는 것들을 못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후보만의 문제는 아니고 후보가 뭔가 역할을 했었을 때 활동을 했었을 때 예. 그걸 뒷받침해주고 그러니까 후보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격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나서서 선대위에서 그걸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을 해내고 예. 오히려 다음 공격으로 이어나가고 이런 모습이 보여주는데 혼자 바람을 다 맞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그런 모습이 이게 단순하게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제 중도층이나 조금 유보층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거리를 띄고 되는 입장에서는 저 집안이 잘 안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정치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 리스크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후보 리스크 있죠. 네. 후보 예. 리스크는 뭐 대장동도 있고 예. 또 이재명 후보가 뭐 후보 혼자 뛰냐 예. 뭔가 선대위와 손발이 안 맞는 것도 또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대선은 그렇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가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예. 계속 선두를 달렸어요.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긴 했지만 결국 구도와 이슈와 후보 중에서 두 가지를 가져가게 되면 구도도 뛰어넘을 수 있죠. 2012년을 보면 보수 이슈를 가져간 거예요. 예. NLL 관련된 이슈. 예. 그걸 통해서 보수층들을 결집시키면서 아버지 박정희 효과까지도 가져갔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개인의 돌파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당과 이 정권 교체 여론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정권 유지 여론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기민한 삼위일체 대응이 되지 않으면 예. 후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는 이 돌파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지금처럼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이슈, 큰 예. 이슈 정말로 나는 이전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NLL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꺼냈지만 예. 대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부분을 양보할 수 없어라는 식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큰 이슈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눈에 띄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 후보 개인이거든요. 예. 후보 개인기인데 여기서 개인기라고 하는 건 후보들이 할 수 있는 개인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어느 쪽이든지 간에 실수는 하기 마련이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장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때 장점은 또 부각시키고 단점이 나오고 난 단점을 공격이 들어왔을 때 예. 어떻게 주변에서 지지를 해주느냐죠. 빨리 극복을 하고 잘하는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재명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당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SNS라도 하고 나와서 전면적으로 성명서라도 내고 그다음에 좀 불합리한 어떤 보도 같은 게 나왔을 경우에는 정부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쪽에서 뭐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가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 들으니까 양정철 전 민주연구장이 어제 국회 가서 한 소리 했지 않습니까? 한숨까지 쉬고 한가한 술자리나 하고 있고 의원들이 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 비슷한 말씀이신데. 얘기고요. 예. 예, 사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현재 이제 다시 이제 선대위와 관련해서 예. 재조직을 하겠다, 재준비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재명 현재 후보가 여의도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 아니다 보니까 예. 처음 선대위를 꾸려서 원팀을 만들 때는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을 끌어들이는 게 포함하는 게 필요했죠. 예. 원팀을 만드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드 선대위도 꾸려졌는데 거기서 빠진 부분이 뭐냐면 본인의 색깔을 잘 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사로서 행정지사로서 시장으로서 예. 굉장히 이슈들이 있었을 때 빨리빨리 움직이고 대응하고 뭔가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 갇혀버린 거거든요. 예. 거기에 더 필요하다면 기존 선대위에서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그게 뭐 일종의 컨트롤룸, 일종의 이제 전략회의실 같은 기능도 필요하고요. 예. 더해서 지금은 정치인들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 이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늘 보던 국회의원들 말고 예. 뭔가 참신한 새로운 누군가.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도 제시해주고 할 수 있는 뭐 학계라든가 언론계라든가 이런 인사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이 있어야 좀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선거는 예. 구도가 사실 뭐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예. 그 구도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전략적으로 짜임새가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예. 선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전략, 조직, 실행이에요. 조직은 지금 예. 보면은 민주당이 국회의원 숫자도 많고 비대하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후보만 따지고 보면 윤석열 후보보다는 더 정치 경험이 많죠. 국회의원만 못했다 뿐인 거지. 국회의원 예. 안 했다고 해서 못했다고 해서 정치적인 영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실행. 전략 조직 실행이 중요한데 전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선대위를 보면은 삐그덕거리는 이유도 위에 누군가가 예. 전략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뭐 아이디어 차원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또 뭐 이해찬 전 대표를 포함해서 이런 또 민간에서 전략을 아주 보이지 않게 구사하는 그런 전략가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돼서 아주 능수능란한 전략팀이 꾸려져야 되는데 그 전략팀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양 전 원장의 경우에도 쓴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본인도 자리는 탐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핵심적인 역할은 해야 되는 거죠. 굳이 다른 쪽에 드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국민의힘도 선대위를 꾸리면서 뭐 사무총장을 누가 한다. 그러니까 죄다 보면은 선거 때가 되면 자리 다툼으로 여념이 없어요. 예. 그런데 네. 결국 나중에 이기는 쪽은 어디냐? 자리 다툼 없이 전략, 조직, 실행이 잘 나누어져서 된 곳이 예. 이기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양정철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쓴소리를 했는데, 근데 뭐 합류는 안 한다고 지금까지 선을 긋고 있는데, 또 언론에서는 또 당연히 이분 뭐 등판 또는 이제 이해찬 전 대표 등판, 뭐 구원투수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해찬 전 대표는 그 선대 상임 고민이니까 명예직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두 분의 등판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양 변호사님? 그 등판이라고 해. 예. 양정철 전 연구원장 같은 경우도 예.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한다라면 지금 뭐 민주당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 두뇌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참모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지만 예. 그거는 몸통이 이미 꾸려져 있는 상황에서의 두뇌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다고 했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의도 내에서도 당대표도 거치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몸통이 꾸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 몸통을 어떻게 움직일까의 두뇌였는데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몸통 자체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바깥에서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 같은 걸로 예. 지금 현역 활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들어와서 이게 신경망도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분이 머리 역할을 하기가 네. 쉽지가 않고 이해찬 고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분명히 역할은 있겠죠. 그리고 예. 뭔가 당내에서 어른이 나서서 수습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라면 역할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지금 이미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이른바 보수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라진 지가 꽤 됐죠. 네. 이미 뭐 저는 뭐 10년 이상 됐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어른이 나선다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저는 예. 사실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아직 뭐 확실히 등판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거의 예. 마찬가지 예. 그쪽도 90%는 네. 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그 지금 양지열 변호사가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예. 우리 선거의 패러다임은 좀 변하고 있어요. 이번의 경우 이제 MZ 세대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예. 과거에 우리가 87년부터 97년까지는 지역주의 선거를 했다면 네.
지난 대선까지는 이념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후보들이 허둥지둥 당황하는 이유는 이제는 이념도 아니고 예. 지역도 아니에요. 뭐 영원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진보 보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2030 세대들은 우리에게 이익을 달라, 혜택을 달라 이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른바 세대를 기준으로 한 정책 선거인데 선거도 이제는 뭐 재선 의원이 대변인 맡고 사선 의원이 비서실장 맡고 이런 게 식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략팀은 제대로 전문가 그룹이 꾸며져야 돼요. 예. 이미지 전문가도 있고 데이터 전문가도 있고 미국만 하더라도 선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게 전략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조직만 비대하고 실행은 명령만 주십시오. 명령만 주면 우리는 실행을 할게는데 정작 브레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은 아이고 이해찬 전 대표님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아니고는 우리 대선 됩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이번 대선까지는 바뀌어 있는데 이 패러다임 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선거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기사를 이렇게 쓰면 제목 뽑기 좋으니까 뭐 상황 대 상황 대 차르 뭐 가능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니 언론에서는 언론에서도 예. 그 구도를 놓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 선명해지는 구도잖아요. 이번에 예. 이제 2030이 1,400만 명이 이르릅니다. 숫자로만 예. 따져도. 예.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선거를 좌우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2030의 특징이 바로 이 조금 전에 이제 배 수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 누군가 앞에서 진두지휘를 한다. 내지는 나는 어찌됐든지 간에 국민의힘, 나는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이런 식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젊은 기자분들도 있지만 예. 예. 우리가 세대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도 예. 지금 2030 세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 예. 그러니 결국에는 이 언론에서조차도 이제 약간 과거형의 어떻게 보면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예. 없지 않나 예. 싶습니다. 그래요. 현실이죠 뭐. 예. 그 현실적으로 양배추 도사가 이야기를 한 대로 네. 이해찬 대 김종인의 마지막 승부가 될 수밖에 없죠.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다른 전략적인 팀을 꾸릴 만한 시간도 없고 이해찬 의존도 김종인 의존도가 그만큼 높은데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두 사람이 대결을 하게 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는 교육부 장관도 역임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중요한 건 MZ 세대입니다. 2030 세대가 들어오지니까 이 부분이 전략적 포석이 될 것이고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역시 뭐 노회하고 노련한 선거의 마법사 이런 소리를 듣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만큼 중도층을 어떻게 견인해 오겠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만큼 지역적으로 보면 이해찬 김종인의 마지막 승부는 주로 어디 지역에 초점이 맞추냐면 서울과 충청일 거예요. 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서울에서 고전하고 있거든요. 네.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의 고향도 충청인데 예. 또 중도 승부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역적으로는 중도 성향이 강한 또 충청이에요. 네. 서울도 있지만 그렇다면 두 사람의 처음에 첫 대결을 했던 것도 서울의 관악 지역군과 그랬잖아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네네. 그런 만큼 두 사람의 마지막 승부도 지역적으로는 서울 충청 쪽으로 예. 좁혀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자, 아까 우리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원톱 뭐 선대위 갈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근데 두 분 혹시 여기 한번 그 예상 서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원톱이에요. 저는 그래요? 300% 혹시 윤석열 후보하고 네. 지금 왜냐하면 어제도 둘이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서로 얘기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판이 엎어졌다 그런 얘기 들리고 하는데 혹시 그냥 아예 결별할 가능성? 저는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예. 윤석열 후보도 지금 컨벤션 효과 또 정권 교체 여론이지만 앞으로 4개월 가까이 남아 있잖아요. 네. 110여일 남아 있는 대선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김종인 의존도는 낮아지지 않는다. 지지율이 조금만 내려와 봐요. 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지면 아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아니고는 이건 뭐 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300% 합류하고 원톱이고 정권이고 정권이 지금 교통정리가 안 돼 있으면 예. 나는 안 만났어요. 그거 만난 적 없어요. 네. 이런 대응은 계속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말씀도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근데 작별 인사하셔야 되는데. 아니 뭐, 예.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 이제 배수 장관은 여기서 그만 보고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과 다시 또 한동안 못 뵐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타방으로 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이 알겠습니다. 시간대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 경쟁 프로그램 아니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양지열 변호사 함께했습니다.